안녕하세요. IT 개발 전문 업체 IT 커넥트입니다. 자, 13강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계속 만들고 있죠. 저번 시간 이어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어 볼 페이지는 저희 공식 사이트에 오셨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진행을 했죠. 이 부분은 사실 상단 부분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해보시면 똑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무관해서 그대로 넘어가고요. 여기 아래 부분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셔서요. 자, 제작할 때 페이지에 먼저 가시고 여기 전면 페이지 엘리멘터로 편집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용어라던가 이제 이런 어떤 것을 넣어야 될지 헷갈리기도 하고 익숙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생기고 좀 더 이제 수월하게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엘리멘터 같은 경우에는 뭐 코드로 작업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일부 코딩에 대한 뭐 프론트엔드 코딩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코딩을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제작 가능하기 때문에 하시다가 계속 이제 기초적인 실력을 키우고 이후에 어떤 프론트엔드 코딩을 배워서 추가적으로 좀 더 고도화할 수 있으면은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 진행해 볼게요. 플러스 눌러서 플렉스박스 누르고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먼저 구조를 살펴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섹션이고요. 여기는 별도로 하나의 섹션 컨테이너를 넣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컨테이너가 나오겠죠. 위쪽 컨테이너와 아래쪽 컨테이너 두 개 나올 거고요. 위쪽 컨테이너를 보면은 글자가 이렇게 위아래로 배치가 되고 전체 여기 영역까지 한 칸과 이미지가 있는 한 칸이 있어요. 일단 여기를 먼저 구현을 해보죠. 자, 여기서 글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고 제목 넣고 제목을 4개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복제해서 간단하게. 아, 3개군요. 3개만 넣고 아래에는 버튼이 있어야 돼요. 플러스에서 단추 있습니다. 단추 가지고 오면 돼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우측에다가 이미지를 넣고 싶은데 이미지를 배치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넣어버리면 컨테이너 편집에서 방향을 바꾸면 문제는 다른 것도 바뀌고 아래로 하자니 이제 이미지가 우측으로 배열이 안 되죠. 그래서 계속 위에서도 연습을 해봤지만 컨테이너를 이중으로 감싸는 것이 편리합니다. 여기서 이 컨테이너 안에다가 추가 컨테이너를 좀 넣어줄게요. 저기다가 컨테이너를 넣어주고 그럼 이중 컨테이너 상태가 되죠. 여기에서 겉에 컨테이너 누르고 여기서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아래로. 그리고 안쪽에 있는 컨테이너를 복제를 하나 더 해주면 이렇게 좌우로 배치가 됩니다.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미지를 우측으로 놓고 나머지 요소들을 좌측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쌓아주시면 레이아웃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레이아웃을 잡아놓고 하는 게 당연히 편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자, 간단하게 요소들 한번 넣어보죠. 타이핑 하지 않고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앞서서도 계속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텍스트를 다 가져왔습니다. 자, 버튼에는 자세히 보러 가기라는 글자가 들어가는데요. 이 버튼에 글자를 넣을 때 이 텍스트 부분, 콘텐츠의 텍스트 부분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도 넣어보겠습니다. 이미지 선택하시고, 자,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 할 건데요. 원하시는 이미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워드프레스 로고, 네, 이제 대체 텍스트 넣어주는 것이 검색 엔진 최적화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떴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 컨테이너의 색상을 좀 입혀 볼 건데요. 기존의 사이트 보시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의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검정색이고요. 상단은 검정색이고 가운데로 올수록 약간의 푸른빛을 띠다가 다시 검정색으로 바뀌는 스타일로 살짝 변형을 줬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한번 그라디언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색깔에다가 스타일에 자, 배경에서 배경 그라디언트를 눌러주고 색상 값을 하나하나 지정을 해볼 건데요. 맨 위에는 검정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색상이 지금 이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색상이 아니라 저희가 하고 싶은 색상은 바로 OC1A25 요 번호입니다. 네,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살짝 보이시죠? 이렇게 지정을 할 거고요. 아래쪽도 한번 잠깐 복제해서 볼게요. 전체 컨테이너 복제해서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이번에는 이 그라디언트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려면 스타일에 가서 이 각도, 이 색상의 시작값과 끝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위로 바꿔주고 반대로 아래쪽은 검정색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색상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사이트보다 좀 더 파란빛이 많이 돌죠. 이유는 저는 지금 배경에다 하지 않고 배경은 검정색을 놓고 배경 오버레이에다가 지금 그라디언트를 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색상이 다른데 반대로 하셔도 되죠. 배경 오버레이에 검정색을 준 상태에서 불투명을 살짝 0.25, 0.16 정도로 줘서 전체적인 톤을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0.2 정도로 하죠. 자, 아래쪽도 배경 오버레이에 검정색을 주고 0.2 정도로 약간 톤을 다운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리저리 만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측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위에서 말씀드릴 때 여기 위와 아래 부분의 여백을 픽셀 150씩 줬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백이 아니라 패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윗부분 이 컨테이너의 패딩 값도 우리가 상단에 15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단은 지금 주기가 좀 애매하죠. 왜냐면은 위아래가 150씩 둘 다 줘버리면 너무 간격이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좀 좁게 위에는 50, 아래에도 50 정도로만 줄여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는 50 정도만 주고 아래쪽 컨테이너의 패딩은 상단에 50만 주고 하단에 150 줘서 균형을 좀 맞춰보도록 하고요. 요거는 이제 이따가 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간격이 맞는지 본 다음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하나씩 조정해 보죠. 가장 첫 번째 글자부터 선택하시고 자, 태그 먼저 조정을 해 볼까요? 얘는 p 태그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 섹션, 이 컨테이너에서의 제목은 워드프레스 웹사이트 구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H2로 그대로 두고 아래 부분은 설명 부분이니까 p 태그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바꿀 거니까 내비두고요. 자, 그 다음에 최상단 글자 스타일에 가서 색상을 먼저 바꾸죠. 이 색상 값이 0091FF입니다. 이 색상으로 맞추고요. 글자 크기를 조금만 키우겠습니다. 16이 기본인데 18 정도로만 맞추고요. 굵기는 500 정도로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부분 스타일 흰색으로 바꿔 주시고요. 타이포그래피 눌러서 굵기도 굵게 바꾸고 너무 굵은가요? 700 정도로만 맞추겠습니다. 크기는 48 정도로 키워 주시고요. 자, 아래쪽 문장도 선택하시고 스타일로 가서 타이포그래피로 가서 크기는 위에 노코드 웹 디벨롭먼트 이 부분보단 좀 크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1은 좀 커 보이고 19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굵기는 400 정도로 해서 얇게 해주고요. 선 높이가 너무 좁죠. 선 높이를 24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근데 기존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은 넓어요. 텍스트 영역이 더 넓고 이미지는 조금 좁습니다. 요거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한 컨테이너에 이렇게
안쪽에 이중 컨테이너를 쓰게 되면 항상 이제 균일한 넓이 값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폭을 조정하고 싶다면 첫 번째 컨테이너를 클릭해서 좌측의 레이아웃의 폭을 보면은 조정할 수가 있어요. 한번 70%를 주고 좌측의 이미지 부분은 30%로 줄여보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70대 30이 좋을 것 같은데 약간의 여백 부분들을 좀 더 넓혀 볼까요? 첫 번째 컨테이너에서 이 글자 간격들을 한 번에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요 간격 부분에 열을 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요 작은 소제목과 제목 사이는 붙어 있고 이 부분 글자 부분만 떨어뜨리고 싶은데 이 간격을 쓰게 되면 전체가 다 벌어지죠. 그래서 다시 원상 복귀를 하고 오히려 0으로 줄여버릴게요. 그리고 워드프레스 웹사이트 구축이라는 단어 선택하신 다음에 고급으로 가서 여백을 위아래로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은 조금만 띄울 거라서 10픽셀 정도만 주고 하단은 30 정도로 줘서 좀 넓혀 볼 거고요. 버튼과 글자 사이 간격도 넓혀주기 위해서 이 글을 선택한 상태에서 고급으로 가서 여백 여기 링크 해제해 주시고요. 하단에 30 정도 좀 더 줄까요? 40 이렇게 조금 맞춰 보도록 하고요. 70%의 영역을 먹은 건 좋은데 이 글 부분을 조금만 좌측으로 당기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컨테이너에서 고급으로 가셔가지고 패딩의 값을 우측으로 주시면은 이 부분이 패딩 값으로 여백이 생기면서 글자가 약간 좌측으로 이동돼요. 이런 식으로요. 조금씩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50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해주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컨테이너 안에서 지금 다 상단에 위치해 있죠, 글들이. 자, 안쪽에 컨테이너를 클릭을 하고 레이아웃을 누른 다음에 컨텐츠 맞춤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쁘게 가운데로 정렬이 됩니다. 네, 깔끔하게 정렬이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버튼 색상도 우리 글자 색상에 맞춰서 이 색상 카피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보니까 일단 글자가 흰색으로 기본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밑줄도 없애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일에서 타이포그래피를 선택을 하시고 장식이 있죠. 여기에 없음을 하시면 이렇게 없어져요. 색상 값은 지금 텍스트의 색상이 아무것도 지정이 안 돼 있는데 흰색으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흰색이 되죠. 마우스 오버를 해도 기본값이 흰색이었기 때문에 변경이 되지 않아요. 어떤 색으로 할까요? 이거는 뭐 고민이 되지만 마우스 오버해서 텍스트 색상을 약간 회색으로 연한 회색으로 살짝만 표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에 컨테이너를 조정을 해봤고요. 아래쪽 컨테이너도 한번 계속해서 보죠. 자, 아래쪽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복제를 해서 세 칸이 됐고 버튼은 필요 없죠. 버튼은 날리고 이미지도 날리고 일단은 세 개의 구조 여기 세 개의 구조가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를 완성한 다음에 복제해서 이렇게 글자만 바꿔주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글자를 좀 바꿔볼게요. 일단 프론트엔드 클라이언트 사이드 디벨롭먼트 부분 채워주고 제목 여기 내용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보시면 이미지가 이제 6개 아이콘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의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미리 편집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의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누르고 이미지 아래쪽 내려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이미지를 업로드 해볼 건데요.
미리 3개를 전부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기서 이미지를 삽입을 했을 때, 자, 확장자가 PNG죠. PNG. 이렇게 투명한 이미지, PNG로 된 투명 이미지를 써야 뒤에 배경은 그대로 우리가 설정한 색상 값이 먹고 이 아이콘만 보이게 돼요. 자, 만약에 투명 이미지가 아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이런 거는 지금 투명 이미지가 아니죠. 이 배경색이 그대로 들어와요. 만약에 이 아이콘들만 빼고 싶은데 이 배경색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색깔 없이 투명한 색깔로 편집이 됐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미리 편집한 투명한 이미지로 넣어 주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하나씩 해보죠. 일단 색상을 맞춰줄게요. 이 부분의 색상과 여기 제목의 색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스타일에 와서 이렇게 채워줄 거고요. 네, 역시 여기도 지금 태그 부분을 맞춰줘야겠죠. 컨텐츠에 H2 태그가 아니고 여기는 P 태그로 두고요. 프론트엔드, 백엔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 부분이 일종의 작은 제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H2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P 태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 부분부터 자, 스타일로 가서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타이포그래피로 와서 크기를 조금 넓혀주고 굵기는 조금 더 굵게 바꿔주겠습니다. 아래쪽 글자 스타일로 가서 흰색으로 바꾸고 자, 타이포그래피 눌러서 약간만 큰 값으로 맞춰주고요. 위에 여기랑 일치시키겠습니다. 19픽셀로 했었으니까 우리 여기도 19픽셀로 바꾸고요. 굵기는 좀 얇게 처리해 주시고요. 선도 너무 이제 다닥다닥 붙어 있는 느낌이니까 23 정도 맞출까요? 이렇게 해주시고 기존의 페이지는 좀 더 글자를 작게 했습니다. 네, 여기서도 좀 작게 맞출까요? 좀 큰 느낌이 있어서 기본값인 16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는 그대로 써도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컨테이너 잠깐 지울게요. 우리가 안쪽 컨테이너에 이제 마우스를 축 늘려서 복제를 하시면 그대로 지금 했던 내용이 세 칸이 복제가 되죠. 여기서 이제 글자랑 이미지를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백엔드 부분인 서버 사이드, 다음에 백엔드, 다음에 문구를 바꿔주시면 되고 이미지도 이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도 나머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바꿨고 이미지까지 마무리로 바꾸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부분이 두 줄이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좌우의 높이가 안 맞아서 많이 튀어나온 게 보이는데요. 여백을 줄이기에는 그렇고 글자를 조금 작게 바꿔볼게요. 42 정도로. 네, 42 정도면 괜찮네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맞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백을 줄여서 좀 더 공간을 확보해서 맞추는 방법도 있고, 이제 가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우린 1280으로 계속 고정해서 일정하게 맞췄기 때문에 이걸 바꾸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글자를 지금처럼 줄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출 수 있고, 자, 보시면은 여기 위아래 간격이 조금씩은 다르죠. 왜냐면은 글자 이제 줄수에 따라서 가운데 4줄인데 여기는 5줄, 여기도 5줄이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첫 번째 레이아웃을 누른 다음에 사이에 공간 주시면은 가장 넓은 애들은 변경이 없어요. 하더라도 똑같아요. 근데 가운데를 해주시면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전체적으로. 윗단과 아랫단의 간격은 동일하게 맞습니다. 물론 중간엔 약간 이제 벗어나게 되죠. 정확하게 맞추려면 글에 이제 줄수를 맞춰주면 돼요. 약간의 이제 문구 수정을 통해서 동일하게 맞춰주면 되고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돌아와서 다시 다 끈 다음에 줄수까지 맞춰 볼게요. 여기서 어떤 거를 줄일까요? 최적의라는 부분을 한번 빼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높이가 서로 일치하죠. 자, 여기서도 업데이트를 이 부분을 이렇게 빼면 네, 딱 맞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보기에는 딱 좋습니다. 높낮이도 정확하게 맞고 줄수도 맞다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 나죠.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격을 넓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레이아웃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 디자인 시안 나왔을 때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제작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확인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로 수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모바일 버전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공개 한번 눌러주세요.